예.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신촌에서 한 2년 만에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우리가 주제가 좀 확실한 행사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지구 포럼입니다. 지구 포럼. 전체적인 행사는 지구를 지키라 페스티벌인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구 포럼이고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3회 동안 열려집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 생중계도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소주제입니다. 기후가 위기라는데, 지구가 아프다는데 과연 우리 MZ 세대들은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창업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좀 이런 주제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라서 좀 발언할 때 떨 수도 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이 행사에 대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단한 취지 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장에서 이런 포럼을 하니까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완전 채식을 하는 비건입니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딱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 이유가 지금 사회적 경제하고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막 고민해가지고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거 만들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책을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뭐가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막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건이 굉장히 빠른 길이더라고요. 여기에도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센터장이 아니라 이게 동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너스레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렇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런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사회적 경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행사에 시작하게 된 동기고요. 근데 요즘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 정책이 한계가 있다. 정책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이런 기후위기 문제에 관해서 취업, 창업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큰 용기를 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실천해 본다고 하면 그 위기 문제도 우리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같이 기획하신 여러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이 광장에서 발제를 같이 해주실 분들한테도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자,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원래 이런 행사가 어렵거든요. 밖에서 하기가. 저는 원래 신촌의 물총축제 맥주축제 감독이라서 플라스틱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죄송했는데 이렇게 또 제가 면제부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씻긴 곳 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 뒤에 보이시죠? 오늘 주제는 지구를 구하는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만날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세션에 우리 홍승현 쓰레기센터 연구원님이시거든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쓰레기센터 연구원 홍승현이라고 일단 소개를 할 거고 제가 서서 할 거라서 의자 좀 잠깐 옮길게요.
네, 우선 저도 제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잠시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후 위기나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라는 게 어떤 문화적인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전 세계 극장이나 플랫폼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음성 해설이나 자막 해설이 의무화돼야 되겠고, 또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성이나 이런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많겠더라고요. 또 기후 위기나 뭐 식수 문제나 식량 안보 모든 게 해결이 돼야 제가 원하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세상이 이렇게 넓으니까 먼저 세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데 만으로 17살입니다.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였어요. 타고 네, 세상을 더 일단 넓긴 넓지만 최대한 볼 수 있는 건 많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이야기를 다 드리면 너무 길어서 제가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떠나서 이제 21km의 배낭을 메고 떠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을 한 달 반 정도 하던 도중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온 안드레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다 물로 씻어서 먹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정말 양파 한 쪽이든 뭐가 됐든 물로 헹궈서 먹는데, 전 처음에 그걸 헹구는 물이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럼 그 식재료를 키우는 데 드는 가상수나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떨어진 걸 물로 씻어서 먹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실천하는 걸 들어보니까 샴푸를 안 쓰고 그냥 물로만 머리를 감는데요. 심지어 머리숱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한데 샴푸가 이제 상수도를 정화하는데 이런 드는 비용이나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들어야 하는 물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냥 샴푸를 안 쓰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구를 위한 실천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그 뒤로 이제 샴푸를 안 쓰고 머리를 물로만 감은 지 지금 한 4년이 넘었어요. 근데 다 적응을 해서 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머리도 훨씬 긴데,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떨어지면 다 물로 씻어서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네, 사소하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를 안 쓰기를 선택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샴푸 쓰는 거를 선택을 한 적이 있나?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태어나니까 샴푸로 머리를 감으래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래서 너무 적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자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과 내가 직접 선택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뒤로도 이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게 내가 정말 선택한 건지 아니면 사회나 문화적으로 선택을 당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살의 여행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2년 뒤에 19살의 여행을 떠날 때는 배낭 무게를 6kg를 줄입니다. 15kg로 줄여서, 왜냐면 샴푸가 없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심지어 다회용기 뭐 컵이나 뭐 이런 숟가락, 포크 이런 것도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6kg를 줄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도 또 기후 위기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는 친구를 만나요. 제가 이 여행을 비포장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최대한 제가 포장지나 이런 비닐,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열심히 챙겨서 다녔던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로 여행을 최대한 육로로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잘 보이시나요? 독일인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가 독일에서 캐나다로 오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들어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을 하는 화물선이 있대요. 진짜 몇만 톤급인 화물선인데 그러면 몰래 타는 게 아니고 승객을 태워준대요. 합법적으로 12명에서 14명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14일 걸려서 대서양을 건넜다고 해서 저는 2주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만났던 그레타 툰베리가 요트를 타고 건넌 걸로 아는데 화물선으로도 승객이 대양을 건널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때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만났던 목적이 북극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처칠에 가던 길이었어요. 48시간의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육식도 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런 레벨인 줄 알았더니 육식도 하고 뭐 일회용품도 써요. 그래서 나름 본인은 이제 화물선을 탔다고 그러나 들어보니까 또 저는 이제 그때도 뭐 완전 채식을 지향하고 있었고 또 다회용기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다른 방면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뭐 탄소 중립을 뭐 지향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를 당장 배출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시점이 쓰레기 문제랑 탄소 중립을 제가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요. 네, 캐나다 처칠로 가던 길이었는데 저희가 가던 마을이 이제 북극곰의 개체수가 15,000마리 정도 되는데 사람 수가 9,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었죠. 다회용기를 열심히 쓰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이제 제 여행길에서 최대한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쓰레기 배출이나 재활용 처리 방법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런 매트리스 재활용 센터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버리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 센터에서는 사람이 쓰던 매트리스를 이제 강아지나 동물용 매트리스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많이 하던 캐나다의 재활용 센터였고 여긴 이제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인데 또 에너지나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관심이 가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이런 곳들도 둘러보면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네, 또 선별장 이런 것도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9살에 여행을 시작했는데 한 7개월쯤 됐을 때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한국에서 코로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었는데 그래서 뭔 소리야 나 코로나 여기까지 올까? 브라질까지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브라질 해변이 원래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여름이었으니까 3월 달에도. 근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도 이제 점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나는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여기서 진짜 갇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 편들이 점점 줄어들기 전에 빨리 와야겠다. 그리고 또 제가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을 해놨었어요. 제 첫 선거가 작년 총선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었는데 빨리 못 돌아오면 이게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야겠다 해서 금요일 날 출발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월요일이 됐어요. 이게 비행기를 5개의 비행기를 타고 총 3번을 갈아타서 정말 지구 반대편을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네, 다시 돌아와서 참 세계 여행을 이제 일시 정지했으니까 우울하기도 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난민 캠프에도 가서 한 달 반 정도 지냈었는데 난민 캠프에서 이제 목수들이 딱 필요한 걸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저게 정말 적정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런 인테리어 기술하고 배우게 됩니다. 난민 캠프에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거기서 태권도를 뭐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가구를 배워보자 이러고 장인 정신을 또 배우게 됩니다. 가구랑 인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근데 집이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려고 가구를 두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한 4개월 동안 이 목조주택 시공 기술을 배워요.
배워서 아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들었는데 예,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더라고요. 뭐 버스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럼 나도 다 해보자 이러고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뭐 대형 면허랑 견인 면허랑 이제 배 면허도 취득을 하고요. 선박이랑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취득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친환경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한 좀 대책이 쓴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쓰레기센터를 알게 되어서 지금 네, 한 반년 정도 쓰레기센터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교육이나 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또 강의도 하고 또 실제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이제 버려지는 자원들 폐목재나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재활용하고 그런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목표,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응원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후위기나 쓰레기 문제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이렇게 주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오지랖을 넓혀서 저희 다 같이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오지랖을 넓혀서 함께 네,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새 사실 이런 행사 밖에서 하기 쉽지 않은데 첫 번째 발언자로서 너무 큰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 질문할게요. 질문하세요. 4년 동안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진짜 그것도 생각나네요.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려대학교 토목학과 4학년이에요.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기후운동도 하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 아마 취업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에 대한 또 발언의 시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고 우리 최경임 씨한테 큰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 뭔가 되게 다양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근데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기 그 청년이신 분이 있나요? 혹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그럼 지금 취업 고민 중이신 분 있나요? 취업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제 대학 전공도 지구도 살리는 그런 직업과 직장 주제로 여기 앞에 서게 됐는데요. 외국에 이제 오래 살면서 좀 한국말도 좀 서투를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한테 막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충고나 조언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제 학생 신분 그리고 환경에 대해 이제 고민하는 한 일반 청년으로서 그 자격을 바탕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왜 기후 행동을 일상화해야 하는가? 사실 근데 저희가 뉴스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혹시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화성처럼 하늘 붉어진 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그 산불 때문에 호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올해는 독일과 벨기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체가 흙탕물로 뒤덮여진 얘기도 있고 또 한국에는 뭐가 있죠? 혹시 한국에 약간 이런 기후위기 사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가 있나요? 떠오르나요? 지금 약간 한파와 폭염으로 인해 약간 계절이 두 개로 뭔가 바뀌는 그런 거를 좀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해보자면,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처럼 3년 전인가 그린피스에 진행한 기후 행진이었는데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없군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제가 또 직접적으로 뭘 실천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그런 환경 인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강에서 미니 마라톤 캠페인을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막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에서 그냥 정말 테이블을 깔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뜻밖에도 이렇게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그린피스 행진 때 만난 분한테 그 물통 대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번 기후행진 때 갔었는데요. 여기 매니저분한테 혹시 부스에 쓰시던 보냉 물통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허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물통을 네, 이렇게 이거 그린피스 물통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다른 거, 네, 이메일 보낸 거고 다른 건 또 이제 홍대 바로 여기에서 신촌에서 이거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로깅 행사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같은 주변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 산업통상지원부 본사에 내려가가지고 또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네,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또 올해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네, 이제 국제 청년 단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컨퍼런스에 이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3년 안에 이렇게 뭔가 기회를 다 얻게 됐었는데요. 올해는 또 여기 인스타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홍보를 미리 합니다. 기후 전시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기후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뭐 대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일반 그 3D 가상 갤러리를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일반인들이 작품을 접수한 그림들입니다. 여기 3개가. 네, 총 11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그린워싱 주제로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쓰레기 주제로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어서 네,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기후 전시를 기획을 했었고요. 또 혼자 국토 횡단을 서울에서 속초까지 한번 네, 가봤습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지금 제가 고민이 많은데 이 고민을 다 약간 어떻게 약간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울에서 속초까지 250km나 되는 거리를 혼자서 그 국도와 고속도로를 혼자서 네, 걸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걸렸는데요. 정말 다리가 아작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시면 제가 도로에서 찍은 거가 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마지막에 속초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속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이랑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체 전공이랑 뭔 상관인가, 기후 전시하고 토목하고 대체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참고로 저는 네, 전공이 토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네,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 전하고 하고 싶은 말은 방황에서 얻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방황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안 그래도 고민이 많아 죽겠는데 방황을 하라니, 길을 잃으라니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방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자신이 약간 그 살아가고 싶은 세상 그게 그려지는 게 그게 좀 뚜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가치관도 되게 뚜렷해졌습니다.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처음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전공과 환경과 관련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전기와 깨끗한 물이 없는 곳에 새로운 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설치하는 것, 뭐 더 이상 공정하지 못한 자원 분배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되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차별 없는 공간, 여기 이거 사진 보시면 브라질에 있는 실제 이게 포토샵이 한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왼쪽에는 이제 빈민촌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약간 아파트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혹시 소셜 믹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셜 믹스. 어떤 건축가가 그랬는데요. 우리 사회의 도시 공간 구조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곳에 있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같은 도시에 20년을 살아도 공통의 추억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혹시 한국의 벤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국 벤치?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한국의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850m 구간에 170 벤치가 있고 한국에는 단지 가로수길 신사동에는 3개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커피숍에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뭐 백다방이나 그런 데 가게 돼서 각 사회 계층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층 간 갈등의 일정 부분을 잘못된 디자인 공간 구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없애고 싶다는 그런 가치관도 생긴 것 같고요. 네, 방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약간 죽이는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시간을 죽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특히 타이밍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으로 보다 더 재해나 자연재해나 그런 거에 준비된 도시와 보다 더 이렇게 연결된 도시로 사람들의 시간을 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약간 청년들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의미가 없고 부질없다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패기와 그런 정신가 이런 두 면이 존재하는 게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취업 준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제 자격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그냥 특정 기업이나 일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방황을 해서 자신만의 방향을 잡고 그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기후위기나 환경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이 빠른 편인데 진짜 말 빠르시다. 예. 우리 최경임님 아까 토목학과라고 했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왠지 토목 그러면은 지구랑 반대된 느낌 같긴 한데 굉장히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 신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정말 태양에너지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신촌의 전체 전기 발전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또 다음 순서는 박한규님인데 지구를 지키는 창업가들 한 50명을 인터뷰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 좀 재미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규 씨 올라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로 지구를 지키는 에코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한규라고 합니다. 컨텐츠로 지구를 지킨다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저는 환경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환경 단체 그리고 개인이나 공공기관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그들의 사업이나 아니면 활동 같은 거를 사회적으로 좀 돕고 시청자들한테는 지구를 지키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환경을 지키고 있는데 같이 할래라는 질문과 선택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일단 MZ세대들의 슬기로운 생존법인데 저희는 기후 위기가 아니어도 사실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잘 다니던 회사를 왜 퇴사해서 창업의 길로 걸었는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 10년 정도 영상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영상회사를 다니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회사원이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백패킹을 엄청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백패킹을 다니면서 아이고. 네,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냥 산이나 바다를 가서 캠핑을 하는 것뿐인데 언제부턴가 SNS에서 이게 좀 많이 퍼지고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쓰레기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막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처럼 거창한 비전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버려질 쓰레기라면은 조금 더 빨리 분해가 되던가 아니면 좀 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었는데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잘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적인 제품들이. 그리고 또 다 비슷비슷한 제품들 뿐이었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좋은 대표님을 찾아서 여쭤봤어요. 왜 이런 좋은 환경 제품들을 홍보를 안 하시냐. 뭐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저만 팔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 이런 걸 홍보를 잘 안 하시냐 얘기를 드렸더니 지원 사업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돈을 다 쓰고 동영상 만들 돈이랑 홍보할 비용은 많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 보다 보니 하던 일이 사실 영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고 나는 이런 제품들을 파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도와서 이 산업 전반을 더 성장시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사실 영상 환경 분야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실 생각 없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사를 하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도 찾아보고 뭐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뭐 노하우 같은 것도 받고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사실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이거였습니다.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라기보다는 에코팀이라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제가 잡아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뭐 영상 만들겠다, 돈을 벌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환경을 좀 지키겠다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고민을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창업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반년, 6개월, 7개월 동안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환경과 사람을 연결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연치 않게 지원 사업도 붙게 되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도 들어가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취업도 그렇고 취업을 안 되면 사실 창업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뭐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를 저는 이제 먼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들지 모르지만 뭐 환경적인 회사를 만들면 에코팀이 항상 도와주겠지만 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영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환경 스타트업들
왜냐면 대기업들은 이미 자본금도 많고 동영상 만들 돈도 많고 홍보 비용도 많으니 상관없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스타트업들,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스타트업들을 주목하고 그분들을 조명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환경 단체 등들이랑 연계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기업과 연계돼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일반인들은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 결국 저는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익화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은 지금 아직 사실 없어요.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팀원이 생긴다면은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만들고 싶은 모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화도 만들고 뭐 단편 영화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하고 싶은 영상은 모든 동원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해 보자라는 게 에코팀의 현재까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환경과 사람을 연결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슬님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승현 씨, 경임 씨 올라오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있으면. 자, 이따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고생하셨고요. 이런 주제 발표가 이 야외 광장에서 약간 산만할 수 있지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승현 씨 아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3년, 4년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 고비가 단계별로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화학 샴푸를 썼던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한 28일 정도 되면은 이제 출근을 하면 제가 저녁에 머리를 감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점심 때가 되면은 이제 물어봐요, 동료들이. 머리 아침에 감고 왔냐고. 아직도 머리가 안 말랐대요. 그 기름이 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더 뜨거운 물로 감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찾아봐요. 막 밀가루로 감는 법, 식초로 감는 법 해도 저는 뭔가 샴푸 대체제를 찾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냥 물로 감되 대신에 좀 감는 주기를 늘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 감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감고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건성 두피라서 거기에 일단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현 씨 궁금한 게 일단 해도 돼요? 바로 질문. 혹시 이제 아까 머리를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잖아요, 일상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옷도 입고, 혹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것만큼 피하고 싶은 것은 어떤 쪽이에요? 특히 쓰레기센터 연구원이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쓰레기 문제 이전에 또 환경에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의류 산업이 뭐 세계에서 2위로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좀 의류 빨리빨리 변하는 이런 패스트 패션이나 이런 것도 저는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제가 안 하는 거는 쇼핑몰 사이트나 이런 거 구독 메일 안 받고 안 보고, 그리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산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절로 좀 멀어지게 된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어쨌든 식이잖아요, 의식주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이나 뭐 본인이 이제 편한 대로 순서대로 점점 차례대로 천천히 바꿔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가 지금 신촌이고 바로 현대백화점이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오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사람이고 현대백화점이 달라져야 된다. 자, 옆에 엄청난 스크린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스크린이 있는데 적절한 타협 지점이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또 질문할 건데 일단 우리 한규 씨, 우리 또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계자도 계시니까 네, 더 떨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억울하거나 이것만큼 꼭 달라져야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이어서 아직 좀 멀긴 하지만 일단 컨텐츠로 뭔가 환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많이 저도 지금 만들어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되게 생소한데 그래서 많이 떨어지기도 한 것 같아서 컨텐츠 기업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컨텐츠 기업이란 말이 너무 강의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 어쨌든 영상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영상 사업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의 그냥 영상 업체로 결국 마지막 질문들이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그래서 너 결국 영상 업체 만들라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겠다는 거를 제가 잘 어필을 잘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경임 씨 아까 그 관련성이란 말은 참 논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다 토목학과라는 지금 전공 과목과 지구를 지키고 내 삶을 방향을 잡는 것과 그 가운데 뭐가 좀 고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많이 좀 해결됐나요? 어느 정도 고민 중인지. 근데 지금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라서 다 약간 기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토목 분야만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분야들도 다 이쪽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고민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제 상호간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혹시 이따가 질문 이제 눈에 띄시는 분이 계세요. 이따가 질문 꼭 하셔야 될 분 같고, 혹시 승현 씨 좀 우리 경임 씨나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해보세요. 저는 일단 에코팀 박한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많이 넣어 보시고 하셨다고 그럼 고비가 많이 있었다 하셨는데 하시면서 정말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내가 이거 진짜 퇴사 괜히 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지원 사업의 끝 부분이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영상만 만들어봤지 이런 사실 발표 자리나 아니면 서류 작업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그 정산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장비를 사거나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다 정산도 해야 되고 이걸 다 인증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럴 때마다 이제 댓글 같은 거 하나로 힘나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 쪽도 그러지만은 지구를 살리려는 창업가들한테 이 정산 문제, 그러니까 지원은 하더라도 정산의 간편함. 간편화는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간편화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어서 간편화는 안 되지만 네 힘들긴 합니다. 그 정산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산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있으면 어떨까요? 막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 정말 많은 문화기획가들, 예술가들 힘들어하는 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나라 도움 같은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가장 어려운데 근데 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승현 씨 또 우리 경임 씨한테 서로 질문하시면 돼요. 환충기가 온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환경 사춘기라고 하는데 약간 환경 사춘기? 네, 그런 환경 표현도 있어요? 사춘기라고 약간 엄청나게 환경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하기 싫다, 약간 좀 포기하고 싶다, 다 약간 생각하기 싫다, 너무 어렵다 이런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 나라에서 뭐 산이나 이런 데 가도 그래도 사람도 많고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좀 너무 약간 북미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넓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 뭐 메탄가스 뭐 얼마 배출하고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겠는데 이런 걸 하다가 또 이제 다시 집 주변이나 이런 데 돌아오면은 또 그래도 아직 한 사람의 영향이 이게 모이면은 정말 커지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변화가 있긴 해요. 막 큰 대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도심지나 뭐 이런 작은 곳에서 느끼는 차이. 그래도 다시 또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 이걸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정말 많이 보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다시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환경 사춘기란 말 처음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 이렇게 기후 운동 하다가 많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나요? 좀 궁금해서. 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냥 단순히 뭐 플라스틱을 제대로 버려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사회 체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과도 되게 관련되고 뭔가 큰 거에 되게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지 약간 좀 한다 오면서 좀 약간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게 개인적인 차원의 극복 방법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지. 그 한규 씨도 그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구 운동, 기후 운동 하는 친구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창업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한 50대 이상 만났잖아요. 그 친구들도 아까 환경 사춘기 맥락 내지는 또 창업 도전기 속에서 굉장히 힘든 게 있을 건데 어떻게 극복하던가요? 극복하시는 분을 아직 많이 못 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상을 찍어야 남겨놔야 된다. 그렇게 포기할 것 같을 때 대표님의 초심을 한번 다시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더 스타트업들을 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경희 씨,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어떤 게 가장 아까 구조적인 문제라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는 이유요? 그냥 자신이 되게 내가 이걸 하면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나 혼자만 그 이렇게 무기력감? 노력해서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우리 승현 씨도 고민이 있을 건데 어때요?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어떨 것 같은지. 포기하는 이유는 일단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이런 철만 되면 지금 많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철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럴 때 얘기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사실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일회용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것만 이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표현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건 또 안 들어주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나 기후위기 환경 문제 안 할래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 분야에서 뭐 몇 개월이나 이런 기간 동안 열심히 뭐 활동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뭐 다른 분야 자기는 뭐 언론 분야로 가서 나는 환경을 더 알리는 그런 언론인이 될 거야 하면서 약간 이런 트렌드에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자기의 뭐 본래의 그런 꿈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사례가 오히려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 경임 씨는 빅웨이브라는 단체 활동도 하잖아요. 그쪽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아까 안 들어준다란 말 때문에 하는 말인데 어떤 뭐 대안 같은 것은 좀 모색하고는 있는 게 있어요? 네, 저희는 그 기후변화 청년 모임이라고 빅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약간 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해서 이렇게 멤버들 간의 그런 이렇게 뭐 기수나 뭐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불만 있으면 그냥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뭐 제안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제안해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아까 약속처럼 한번 올라오세요. 질문하셔야죠. 눈에 띄니까 자꾸 모시고 싶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또 이분이 또 소개도 하고 질문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 이리 와요. 예. 어떤 분이 저도 궁금해서 마이크 잡고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개 좀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도 아닌 그냥 저 직장인이고요. 그냥 지구 포럼 어쩌다가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하시고 싶어요? 저 세 분 다에게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패스트 패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 그게 이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MZ 세대가 지구 환경 위기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 주변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실제로 실천을 한다거나 하는 게 그냥 유행처럼 잠깐 지나갈 뿐이고 그거를 진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진지하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일회용품 안 쓰는 정도로만 그냥 스타벅스에 컵 들고 가서 300원 할인 받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잠깐의 유행이 아니고 아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좀 인식의 변화를 좀 가속화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멘트 준비하셨네. 진짜 너무 잘하시니까 또 좀 긴장하고 있잖아. 너무 질문 잘해도. 자, 내려 돼요. 순서대로 또 경임 씨. 우리 승현 씨부터. 예. 진짜 준비하고 오신 분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 건 없고 개개인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해 본 건 그냥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지금 청년이나 신생아 이런 다 도심지에서 태어나고 하니까 이게 전부인 세상이라고 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외에 이제 뭐 아름다운 뭐 자연이나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 하려면 그런 것들이랑 가까워지는 이런 교육이나 지금 요즘에 뭐 생태 전환 교육이다 뭐 이런 게 학교에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실시하고 내가 왜 이런 이 지구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여유나 그런 게 교육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참 외모적으로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깔린 기반이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오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야. 뭐 화장을 안 하고 오면은 뭐 이런 것들이 또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발표를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유튜브기도 하고 SNS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야 되고 그런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도 많이 열려야 또 다른 청년분들이 또 도전을 하실 거고 근데 도전을 할 때 마냥 돈을 지원해주거나 뭐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주제에 대해 계속 논하고 담론하고 계속 그냥 얘기를 주변에서 하면 네, 그 예를 들어 저도 한층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혼자 있었을 때 왔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시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동기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화라는 개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승현 씨도 그런 말 했잖아요. 잘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취업도 창업도 들어주는 어른이란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두터운 벽도 느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근데 이상한 질문 같긴 하지만 달라질까요? 그래도? 이제 일부의 세션의 마지막 멘트를 좀 듣고 싶은데 뭔가 개인적인 좌절, 포기, 어려움, 난처함도 있지만 아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처럼 또 국토 여행 갔다 왔잖아요. 뭔가 다짐의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가장 궁금한 질문. 그래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란 대한 자기만의 생각들 어떤지 궁금해요. 경임 씨부터. 네, 일단 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리를 계속 내면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그러니까 소리 자체도 합리적이고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너무 막 극단적으로 말고 약간 정말 진짜 이해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노출되니까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우리 경임 씨는 소리, 그러니까 대화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임 씨가 춤을 잘 춰요. 원래 나중에 이 춤으로 보여줄 막춤으로 보여줄 또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됐지만 내년에는 지구를 지키는 댄스도 한번 하고 우리가 진짜 자 우리 한규 씨도 네. 한규 씨의 생각은 어떤지. 네, 저는 바꾸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고 저는 저희 세상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있다면은 그리고 더 영향을 받아서 더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채식 시작했을 때가 17년도 6월 달인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물어봐 주시니까 거기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일단 변화가 없으면 지구 포럼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 변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네, 개개인으로는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고 또 이제 내년에도 또 올해랑 비교했을 때 어떨지 그런 걸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체가 또 서울시 사회적 경제다 보니까 저도 원래 지역 사람인데 서울에서 산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서울에서 신촌 물총 축제 몇 주차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물총 플라스틱을 많이 쓴 거예요. 그 좀 개인적 실천이라 해야 될까? 담배도 끊었고 이제 과연 육식을 끊을 수 있을까? 근데 가끔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시 자체를 떠나자라는 운동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계속 서울에 몰려드니까 이것도 또 악순환하지 않을까? 혹시 서울시와 이런 관련된 서울 도심에 산다는 거 좀 아이디어도 좋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했으면 좋겠어요. 승혜 씨는 어떤지? 도시 서울이란 대도시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 진짜 이 지구인으로서. 저는 저희 가족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서울에서만 살아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앞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올라오고 높은 건물 세워지고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부러운 거예요. 이런 시골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근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너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뭐 집값 모르고 땅값 모르고 해서 그게 더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중적이고 서울에서 산다. 저는 평생을 살아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답답한 것도 많고 또 밀집 현상이 너무 이르다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뭐 행사나 이런 축제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젠 조금 외곽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가서 더 자연이나 이런 걸 가까이 있다 보면 더 환경 사춘기나 이런 것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센터장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 지구의 문제는 도시화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게 되면 좀 흥미로운 주제여서 또 물어봤어요. 한규 씨는 어때요? 경기도 사람 입장에서?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경기도로 갔는데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일할 청년들이 없어서 저희는 또 문제고 거기는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일할 공간이 없다고 또 이렇게 말이 많고 그래서 저는 서울이 아니어도 꼭 창업하는 경우가 이렇게 서울 지역 센터도 있지만 지역에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뭐 많이 남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지원만 해도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소문이 들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방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더 지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나중에 또한 우리 이런 자리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선 그 시즌에 나온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 근데 이게 뭘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 서울시의 미래는 10년 뒤 미래는 뭐지?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경임 씨도 필리핀도 살다 오셨는데 뭐 다른 여행지도 많이 가봤고 서울시에서 시민으로서 또 지구인으로서 그런 고민들이 궁금해서 저는. 저는 일단 도시 자체 개념이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분산화를 통해 약간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경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길게 했는데. 너무 다들 이제 추우신 것 같고 해서. 그렇죠. 춥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일단 1부 세션은 이 정도 마무리할 건데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하세요. 일단 지구 포럼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계속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말씩 합시다.
진짜 지구인으로서 지구 포럼을 통해서 이제 공표한 건데 하고 싶은 말 이랬으면 꼭 좋겠다라는 거 우리 승현 씨부터 하고 싶은 말 해요. 네, 이제 단풍이 다 떨어지는데 다들 이런 주변에 있는 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서 오늘 하루 꼭 그런 거 보시면서 중요성을 생각해 보시는 하루 이런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개인적인 걸 해도 될까요? 에코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해주시면 많은 뭐 물론 저도 좋지만 많은 이런 환경 활동하시는 대표님들도 힘을 받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저는. 네, 우리 경임 씨. 저는 약간 그 안 보이는 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보이는 손처럼 그 자신의 이득을 다 추구하잖아요. 이익을 위해. 근데 그 다 같이 그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순서대로 말하면 취업 준비생, 창업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센터의 연구원 직원이잖아요. 아무튼 각자 새 파트가 좀 다르긴 한데 1년 뒤, 10년 뒤 기대합니다. 아무튼 뭔가 더 좋아질 거란 낚아지 믿음으로 오늘 일부 세션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약간 쌀쌀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부 세션 마무리하고 이제 2차 그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2부 세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구를 지켜라 페스티벌 2부 순서 준비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를 구하는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기입니다. 어려운 주제고 힘든 주제이지만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발표자를 모실 건데 먼저 가장 이예슬님하고 우리 문강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는 가운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지구에게도 다정한 일과 삶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예슬 문강입니다. 네, 우선 저의 일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이밋은 기후할 때 클라이밋과 만나다 할 때 밑을 더해서 기후변화에 보다 현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의 기후재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일과 일상 속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 배움 등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클라이밋 그리고 시리미리 사회적 경제 교육 연구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저와 함께할 특별한 친구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5월이었죠. 은평구에서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스쿼드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이 많은 문강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이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단에서 전국 대표와 서울시 대표를 맡고 있는 문강입니다. 멘탈헬스 코리아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 활동을 이끌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청소년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강희 친구는 어떤 것을 계기로 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이슈가 삶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네, 저는 평소에도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특히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문제들에 시선이 가고는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동물들부터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과 함께 다양한 어렵고 아픈 상황 속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에 봉사 동아리가 있었는데 3일간 금식을 하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영상 속 또래 친구들의 배고픔을 접하게 되면서 나에게는 그저 챌린지였던 3일간의 금식이 누군가에게는 삶 속의 큰 어려움과 힘듦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그저 그렇다더라 하면서 걱정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올해 5월 에코스쿼드에 참여하면서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그에 따른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슬쌤은 어떤 계기로 처음 기후 위기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대학원 때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강희 친구처럼 원래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학부 때는 언론이나 사회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구조, 원인 등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이후에는 교육에 관련해서 친구들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도 했고, 또 사회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고, 이걸 더 잘 하고 싶어서 사회적 경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하면서 캄보디아에 방문했고, 이후에 동남아시아를 오가면서 기후 재난에 대한 연구나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젠더나 난민,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앞단에 있는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면 뒤에 있는 사회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동남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동남아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지역이 눈으로도 보일 만큼 굉장히 심하게 세차게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건기와 우기의 사이클이 굉장히 심하게 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에 맞춰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또 여긴 필리핀 마닐라인데요. 이런 도시 홍수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방문을 했을 당시에는 지역별, 소득별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채화 물통 같은 곳에 물을 받아서 그걸로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화장실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쩌면 그냥 며칠간의 체험 같은 일인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일상이라는 것, 그게 굉장히 좀 무섭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강가, 다리 밑에서 살다가 여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게 되면 세간살이를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기후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그들의 일이었다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어려움, 어떤 코로나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 전반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전에는 북극곰이나 아마존과 같이 나로부터는 조금 먼 일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나 그리고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한국에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에코스쿼드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서 강희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혼자만의 실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활동하는 곳,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강희 친구에게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강희 친구는 이런 실천을 해오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또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또 고민이 생길 때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너 하나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 작은 거 하나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야. 고작 그런 행동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지구를 생각한다면 집 밖으로는 나오지도 말아야지. 이런 류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들을 때면 정말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모든 동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은 환경에 대한 실천뿐만 아니라 제가 노력하고 있는 다른 분야들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과 차별,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출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이 박혀버린 인식과 선입견들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바뀌기는커녕 바꾸려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 쓸모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 또는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사회 안에서 배척하고 따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래 아무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알게 뭐야. 그냥 관둬버리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함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지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에코스코드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알고 나누고 작은 실천을 실행해 나가면서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 드라마틱한 큰 변화보다 이런 나와 내 주변에 아주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아주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루어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동네에 있는 청소년 센터를 자주 다니고 있어요. 센터 내에서 청소년들이 점심과 저녁을 먹는데 급식 업체에서 플라스틱에 담긴 식사를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수저로 먹던 문화가 작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플라스틱이나 비닐, 나무젓가락 등의 쓰레기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심지어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바르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코스코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센터 내 자치회의 시간에 꾸준히 쓰레기와 분리수거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같은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3달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고 분리수거 방법을 자세히 적은 안내판을 센터 주방과 쓰레기통 주변에 붙여놓고 일회용 수저와 나무젓가락이 아닌 다회용 수저를 사용하고 설거지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관 청소년들에게 분리수거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받는 간식 봉투를 10장 이상 모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스템이 생겨났더니 새 봉투 사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뜻을 모으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함께라는 것에 큰 가치를 느끼고 다시 열정과 의욕을 가질 용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슬쌤도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들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아득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첫 시작은 동남아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이 스콜 예보를 시작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출장은 계속 미뤄져만 갔고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국내에서 지금의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술 개발에서도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날씨나 기상과 같은 어떤 공공재 영역을 비즈니스로 끌어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일과 일상에서 모두 이 기후위기 이슈를 끌어오고 싶다는 생각으로 끌어오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실천에서의 막연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유익으로 연결되는지도 잘 알 수 없고 잘 실천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에서 아예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기후위기를 실제 우리의 문제로 느끼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후 환경과 나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포인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구에게뿐만 아니고 나에게도 다정한 이 에코스쿼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 경제와 기후 위기를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나와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할까, 그 필요를 느끼게 할까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썼던 건데, 학생들이 축산업이나 과도한 어떤 육식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닭이랑 소를 기르다 보면 친구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육식을 계속 할 거지만 다른 친구들은 채식 급식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인풋과 아웃풋처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형태에서 그저 주제만 기후 환경이나 생태 전환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진로나 진학으로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환경에 어떻게 신경을 써,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 진로와 진학이 거의 삶인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우고 듣고 경험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와 문제들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3일을 직접 금식을 해보고 나서야 머나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인식했던 것처럼요. 제가 환경과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시선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놀이처럼 했던 쓰레기 줍기, 또 다양한 봉사활동 등의 실제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알고 접하고 느끼게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청소년들도 몰라서 의도치 않은 무지함으로 알 수 없었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슬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지구에서 나도 내가 아닌 것들도 좀 해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당장 어떤 전환적인 삶의 방식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용기 게이지가 아직까지 덜 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천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의 일과 또 일상 속에서 나에게도 지구에게도 좀 다정한 그런 형태로 실천을 가져가는 것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화장품 정보를 알려주는 화해처럼 친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고 리뷰를 남기는 건데요. 보통은 이런 제품을 써야 해라는 당위적인 말만 있지, 그래서 왜 내 기존의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 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강의 친구와 기후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결국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 곳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실천 주체인 나를 잘 알고 또 아껴주고 존중하는 것, 여기에서 함께하는 타인들에 대한 어떤 알미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에 대한 교육에 더해서 나와 내 주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체제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방식을 공감에서 시작해서
함께 흐름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희 친구의 앞으로의 일과 삶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소외되고 도태되어 있는 곳, 우리 지구와 또 사회의 사각지대를 찾고 그곳에서 함께 알리고 변화시키는 데 애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히 사각지대가 만드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는 것에 요즘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사각지대에 찾아가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꾸준히 활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특이하고 또 별난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천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가기를 또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슬쌤 이야기와 비슷하게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건강히 공존하는 사회와 지구가 될 수 있도록이요. 네, 당차고 따뜻한 포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 친구가 멋지게 열어갈 내년, 내후년도 쭉 기대가 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연결고리로 오늘 이 포럼의 주제이자 주인공이기도 한 저희 MZ세대가 만났습니다. 또 이 기회에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나가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접점과 계기를 더 자주, 더 넓게 만들어가면서 나와 지구에게 모두 다정한 일과 삶터를 가꾸어 가보려고 합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방송인을 섭외한 느낌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일단 고맙습니다. 일단 앞에 계시고 자 두 번째 순서 우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촌이 참 다양한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있고 거리 노래방이나 즉석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시간을 빨리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김소영 선생님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와 계십시오. 넘기는 거?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25개 구 자치구 중에 동작구에서 왔습니다. 동작구에는 상도 3동, 4동, 성대골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대골은 그냥 마을의 활동가들이 즉흥적으로 13년 전에 만든 이름이고요. 요즘에는 행정에서도 상도 3동, 4동이라고 하지 않고 성대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이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알려진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마이크, 네, 벗어요? 벗어버려요? 벗을까요? 네, 그래도 돼요. 네, 백신은 2차까지 맞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성대골의 전경입니다. 성대 전통시장이라고 마을의 입구에 들었으면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는 화면이 쭉 보이는데요. 저희 성대골은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 3동, 4동 두 개 지역이 행정구역상 두 개 동을 중심으로 전환 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대 전통시장이라는 서울의 300개 대형 전통시장의 하나인 굉장히 활성화되고 복잡한 시장이 마을 입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성대골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가 좀 나오는데요. 2012년도부터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대골의 이런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인 성대골 전환센터가 있고요. 이 전환센터는 35년 된 동네 서점이 코로나19로 망하게 돼서 문을 닫게 돼서 인수를 한 다음에 생태 전환, 환경, 에너지 기후위기 관련된 전문 서점으로 이제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골에는 또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숍 지구라는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 바 공집합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시작된 것은 2009년도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마을에서 펼쳐지면서 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5번째 마을 관장님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골은 청년, 노동, 그리고 다문화, 에너지 여러 가지 의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대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424개 동 중에 하나이고 어디서나 우리 카메라 앵글을 딱 들이대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특징을 좀 보자면 동작구 15개 동 중에 쇠퇴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즉 건물 노후도도 심하고요. 노령화라든지 경제활동 인구도 급 감소하고 있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여러분 요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어떤 마을 주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게 되면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 과소비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도시가 매일매일 소비만을 독촉당하는 쫓기듯이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소비자로서의 삶을 좀 벗어나서 생산, 자급자족, 전환 이런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시에서 변화된 삶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1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성대골에는 4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이 4개의 협동조합은 2013년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저희 성대골에 있는 국서봉 중학교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 여기는 전력 중개 사업, 즉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4번째 협동조합인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은 성대골에 있는 2만 5천 가구의 에너지 효율화, 즉 건물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줄여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마을 기술자, 그리고 집 수리에 관심 있는 주민, 마을에 있는 마을 변호사, 마을 건축사무소장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물을 좀 네. 성대골 마을운동은 2011년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장 일본의 인근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핵발전소 하나가 폭발을 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큰 문제인데 4개가 사고를 당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일단 첫 번째 두려웠고요. 이 문제가 과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사고는 이 도시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처음에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할까? 상당히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고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한 주민으로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절전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부터 절약을 해보자 해서 이제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부들이 모여서 집집마다 전기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활동을 시작했고요. 발전이 아니라 도시에서는 절전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곧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절전 운동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는 아무래도 이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의 형태가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도시에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방, 물론 이제 전기 에너지도 그렇고 석유 이런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단 1%라도 자립이 가능할까 하는 전환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기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화목 난로라든지 펠릿 난로라든지 그리고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풍, 온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보겠다라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을 도심 한 가운데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민폐도 엄청 끼쳤고 막 소방관도 출동하고 네, 냄새가 난다고 세탁소로부터 막 엄청난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게 저희도 참 신기할 따름인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구의 기후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1.5도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 특별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거기에 합의했다는 것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참담한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대골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 성남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후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개별 단체로 조직이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2018년도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기후 소송을 처음 제안하고 시작했던 것도 성대골이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과의 활동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성대 전통시장과 함께 성대골 2만 5천 가구가 비닐봉투와 포장재를 일몰시키는 그날까지 축제를 계속하면서 장바구니 회전운동을 하겠다고 1만 개의 장바구니를 모으고 만들고, 그리고 상가마다 장바구니 수거, 그다음에 반납, 회전 포스터를 붙였고요. 이제 13일 다음 주 축제를 기점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성대골 비닐봉투와 포장재 일몰을 위해서 13일부터 저희도 출발합니다. 그런 활동의 중심에 성대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성대골은 4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협동조합은 2013년에 만들어졌고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 잠깐 언급됐던 35년 된 동네 서점을 인수해서 에너지 슈퍼마켓과 동네 서점이 결합해서 성대골 전환센터라는 공간으로 변화를 만들었고, 전환센터가 지금 2050년 성대골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은 2015년에 만들어진 국사봉 중학교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이 협동조합은 우리 전국에 있는 학교들 옥상에 태양광 발전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교육청의 소속이든지 아니면 외부의 기업의 소속이고
학교는 옥상을 임대해주는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봉 중학교는 유일하게 구성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의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의 전액을 지역 운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협동조합은 저희 70년 된 성대골 그 전통시장과 함께 만들어졌고요. 상인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작구 40만 구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날까지 동작구에 있는 옥상을 빌려서 태양광 발전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력 중계를 하겠다는 게 이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작구에 있는 다양한 옥상들을 섭외하고 태양광 발전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은 동작구 가상발전소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무수히 흩어져 있는 이 분산 전원을 누군가는 모아서 전력시장의 중간자적인 역할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간헐적이고 불확실한 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인 전력 산업에 합류시키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 전력 산업 전체 전환의 중요한 핵심 이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곳곳에서 이런 중간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는 동작 신협이라는 또 여러분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금융권의 협동조합이 있죠. 이 협동조합과 함께 성대골에서만 운영되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개발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솔라로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 주민들한테 신협이 먼저 태양광 자부담 비용을 부담을 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태양광 설치 비용을 갚아나가는 그런 태양광 설치 할부 프로그램입니다. 할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도 주민들이 직접 설계해서 무이자 상품이고요. 여러분 금융 상품이 무이자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이자 상품이고 그리고 이 상품은 개인 신용 정보를 줘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의 신용이 나쁘다고 그래서 지구 환경을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나쁘든 좋든 그리고 이자가 없는 이런 상품들을 또 주민이 제안을 했고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걸 수용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동조합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고요. 마을에 있는 기술자들과 지난 4년간의 다양한 실험 끝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자들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다양한 기술학교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있는 기술자들이 강사님으로 또 새로운 부수적인 캐릭터를 갖게 됐고 이 마을 기술자분들은 청소년 또 마을의 집수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배 장판, 셀프 방수, 배관, 뭐 단열, 보일러, 뭐 타일, 페인트부터 열쇠까지 다양한 종목의 전문적인 마을 기술자들과 함께 기술학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프로그램은 또 청소년 그린케어 프로그램인데요. 마을에 있는 건축 소장님과 함께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집에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줌으로. 근데 자기 집에서 줄자를 가지고 직접 집을 실측해서 집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보고 우리 집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남향인지 북향인지 보일러는 친환경인지 아닌지 절수기는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일러는 몇 년도에 바꿨는지 그리고 집을 지어진 연도는 몇 년도고 연도에 따라서 지금 단열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을 소장님들하고 수업을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우리 집을 건물 에너지 성능을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1년에 뭐 하나씩 보일러를 바꾸고 단열을 하고 창호를 교체하고 LED로 전등을 바꾸고 절수기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설 교체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건물 부분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직접 청소년들이 집에서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또 주로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함께 에너지 복지 사업인데요. 직접 취약계층을 폭염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방문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될지를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동조합,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취약계층의 그 위기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따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던 마을 기술자들한테 배웠던 기술들을 청소년과 집수리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들을 찾아가서 집수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기획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현장에 목소리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미션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직접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수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장바구니 축제에 대해 지금 포스터인데요. 중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죠. 그리고 또 저희는 9개 학교가 이번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와 24개 어린이집이 모두 장바구니 수거에 함께하고 있고요. 당일 축제 때 현장에 나와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물건이나 또 체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 모든 미션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저희가 받는 인센티브는 성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쿠폰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기고 축제에서 받은 상품권은 다 성대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지역 순환 경제로 환원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골은 청소년 지금 저희 청소년 기획단에 초등학생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초중고 청소년부터 70대 마을 연구원까지 다양한 세대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코가 끼어서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비닐봉투 일몰제에 사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최대한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와 어떤 이 에너지 문제에 나도 모르게 엮여서 이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방법으로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후행동이라는 저희 마을 저희 표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을 포럼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대개 포럼은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하고 주민들이 듣죠. 저희는 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이 듣고 청소년 주민들 10대부터 70대까지 마을 연구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또 자기 자랑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들로 또 대학에 진학에 또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이런 활동과 실험을 하는 것은 저희들끼리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이 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서 기후악당 국가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리고 아시아가 전 세계의 기후행동에 또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활동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성대골이 함께 지난 3년간 아시아 에너지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이거는 서울만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5개국이 함께 하는데 그래도 성대골이 청소년 활동이 가장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5개국이 워크숍을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의 실천했던 활동들을 목소리를 내면서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성대골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게 78억 인류가 안전하게 지구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구에서 다른 생명체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다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성대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웍스킹의 이성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말씀 들은 걸 너무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 환경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웍스킹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영세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소셜 벤처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연을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연과 일반 관객을 가로막던 그 수많은 벽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환경에 관련된 공연과 축제 등을 기획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자 다 같은 의지를 갖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과 엄청 어려운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로 귀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이후 세대한테 이걸 똑같이 물려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풀어내는 방법론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기존의 위기를 혁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거버넌스를 혁신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후위기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 같은 되게 재미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먹스킹이라는 조직은 그 중에서 알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축제와 공연을 만드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안군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필바다 페스티벌과 제로 웨이스트 콘서트 등 한 5개의 친환경 축제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방법을 되게 궁극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는 이유는 공연과 축제라는 그 수단이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정책이나 행정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되게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를 조금 문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어서 예술문화적인 시각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본다면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정성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보통 뭐 환경 관련된 제로웨이스트나 친환경, 비건 등의 일반 사람들이, 이거 말들은 너무 좋은 말들인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헤비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한번 던졌던 거고 예술의 형태가 캠페인이나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전시 등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그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이야기는 어떤 법이나 정책보다도 더 빠르고 쉽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이거 PPT를 쓰지 않았는데 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신안군에서 플로싱이라는 축제를 기획을 했어요. 신안군 필바다 페스티벌에서 쓰레기를 같이 주우면서 달리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플로싱이라는 그 공연 축제도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의 제로웨이스트 콘서트나 각종 콘서트에서 굿즈로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친환경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요. 대나무 칫솔이나 아니면 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대나무 칫솔 100개 드려봤자 얼마나 큰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쓰레기를 주워봤자 20리터짜리 쓰레기를 채우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환경과 기후위기의 경험을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칫솔을 받으면 하루에 3번씩 칫솔을 써요. 근데 그 칫솔을 활용하면서 이 칫솔 어디서 났지? 그때 공연 받았지? 근데 그 공연 즐거웠지? 근데 그 공연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였지? 또 플로싱을 하면서 플로싱을 한 이후에는 내가 어떤 곳에 달리기를 할 때마다 더 이상 길거리에 보이는 쓰레기가 남의 쓰레기, 이거 원래 있었던 쓰레기로 인식되지 않는 순간들을 저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가치관이 생겼을 때 그 의제들이 모여서 거버넌스에도 조금은 작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뭐 대나무 칫솔에게 100명을 나눠드렸을 때 딱 10명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서 가장 최대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올라퍼 엘리아슨이라는 어떤 환경운동가가 대규모 설치예술가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대체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그중에 날씨 프로젝트란 걸 진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신비롭고 잠시 휴식이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작품을 온전히 보고 있으면 온몸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예요. 그러니까 램프를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공간을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고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은 너에게 마냥 이로운 존재로만 남아있진 않을 거야. 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태양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스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지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공연과 축제를 경험해본 현직자 입장을 배제하더라도 공연이나 축제를 단 한 번 경험한 이들이어도 모두 아실 만큼 공연이나 축제 현장에 사실은 되게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내부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좀 요즘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이나 축제 등이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폐기물이 될 물품을 만들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그런 축제를 기획했을 때는 일반적인 축제는 일반적인 축제대로 하고 제로 웨이스트 축제는 그렇게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2022년부터 저희의 모든 축제는 다 모두 제로 웨이스트 축제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일반인들의 관심이 끌기 좋은 공연이나 축제 전반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요. 무대에서는 아티스트나 현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음료 등의 텀블러에 MC나 운영 직원 등이 활용하는 큐시트는 태블릿으로, 그리고 직접 모든 것, 시각적인 볼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쓰레기가 없다라는 그런 브랜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친환경을 위한 축제야라고 강력하게 뿜어내는 냄새가 크면 클수록 일반 대중들은 더 멀리하게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재밌네? 느낌 있네? 그래서 여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친환경이구나라는, 이 강연의 주제가 MZ세대의 슬기로운 생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기존에 없었던 챌린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고요. 저희가 꿈꾸는 방향이,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조금은 더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